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음, 어떻게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이 이제 29일이네요. 이 자정이 막 지났습니다. 어, 이제 이틀만 있으면 새해가 또 밝네요. 음, 올 한 해 돌아보면은 음, 이- 성취한 일들로 뿌듯하고, 그리고 새해에는 이루고 싶은 소망들로 가슴 벅차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이런 멘트로 음, 말년 저기 그 말년과 그리고 새해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늘 멘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음,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혹시 그 박완서 작가님 아시죠? 예,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박완서 작가님은 평생을 그 글로써 살아오신 분이고, 그리고 음, 남옥이라는 책을 저는 처음 접했을 때 이러 그 이런 글을 읽어서 정말로 행복했고, 대한민국에 이런 작가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남옥은 그 솔직히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그 떠올려 보면 자, 좀 전에 인터넷 찾아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원래 근데 이렇게 한두 번 읽었던 책은 다시 또 보기는 또 싫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데 예, 남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전, 그러니까 6.25가 발발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그 PX, 미군 PX에서 일하게 되는 이경이라는 여자가 20대 초반이겠죠. 10대 뭐 후반일 수도 있고, 그 당시 때는. 그래서 이제 음, 넘어온 어, 잠시만, 나뭐 한번 좀 볼까요? 줄거리를. 그래서 이제 오키도다. 오키도라는, 그러니까 이제 박수근을 화가 박수근을 다룬 그런 남자의 인물로 그려지는데, 음, 월남했죠. 이 남자는 이경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은 자신이 오빠들이 두 명이나 있었는데 그런 그 비행기 공습 때 죽어요. 그 자기를 보호하려다가 그 오빠들이 죽어서 평생 죄의식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거의 정신이 나가죠. 왜냐? 아들 둘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비명 행사에서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경은 그런 어떤 망가진 집안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음, 이 박수곤의 이 사람을 보면서 오빠를 느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이 음, 그러면 이 박수근은 PX에서 그림을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그 생활해 갑니다. 그리고 PX에서 근무하는 이경 여자, 그리고 황태수라고 그 전기 배선 같은 거를 잘 다루는 황태수가 있었어요. 황태수라는 남자가 자기하고 연배는 같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사랑은 박수건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듬직한 오빠로서 그 박수건을 짝사랑하게 되고, 둘이 그 어떤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때 음, 박수근이 예, 박수근이 이경을 자릅니다. 왜?
이 남자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북에 북한에 가정을 두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 황태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는데 박수근이 남긴 유작 전시회를 보며 아, 그때 그리던 나무가 고목이 아닌 나목이었구나. 왜? 고목은 말라 비틀어진 죽어버린 나무지만 나목은 겨울에 생기를 안으로 보존을 하면서 겉은 말라져 있지만 봄에 그 새싹이 파릇파릇 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아, 박수근이 그리던 그림이 나목이었구나 하면서 뒤늦게 이제 그 자기 남편인 황태수의 목을 끌어안고 열렬한 키스를 퍼부으면서 끝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이 겨울에 한번 나목을 읽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목을 꺼내 들었나? 네, 그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현대코아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코아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저를 답답하게 느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을 답답하게 느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죠. 영상들에서. 무슨 말이냐면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살아가면서 생각이 많다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남들처럼 급하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치열하게 살아가지도 않고 생각이 많다, 잡생각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현대코아가 무단용도 변경의 위반 건축물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화도 안 내고 다들 잘 사시고 그리고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나 이거 없어도 그만이야. 나 이거 없어도 잘 살아가. 누가 그렇게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피상속인이 되시죠? 저처럼 상속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물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세 잘 나오는데? 아니, 그것보다도 정상 건축물. 그죠? 왜? 지금처럼 월세가 전혀 안 나온다거나, 그리고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자, 석 달 나오고, 9달 안 나오고, 자, 2달 찔끔 나오고, 6달 안 나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떠도는 얘기. 관할구청은 우리를 몰라. 우리를 여기를 신경 안 써. 여기에 뭐 버려놨어.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불법 위반 건축물에 무단 용도 변경의 위반 건축물에 모르고 있을까요? 그만큼 여기가 똥통이었는데? 자, 진짜 모를까요? 그리고 이런 말들도 하죠. 여러분들을 20년 동안 그렇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계약을 끌고 갔던 사람들. 그죠? 믿을 만한 사람들이신가요? 그분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밥벌이와 그 생활에 찌들어서 여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현대코아를. 아니 모르는 건 이상한 거죠. 어떻게 20년 동안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러나 뭐 그런 답답함을 무릅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관할청이 진짜 여기를 모를까요?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그 내버려 두는 게 건축 행정인가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강동구 의회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사이트고, 그죠? 자, 임시 개회실. 자, 가보면, 이렇게 해서 자, 요 위에, 보이시죠? 이 프린터 인쇄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이게 저장을 할 수가 있고, PDF로도 저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뭐냐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 이렇게 해요. 뭐냐면, 강동구 의회 사무국에서, 몇몇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이렇게 해서 사무감사를 해요. 언제? 2013년도에, 2013년 11월 27일에 했네요. 장소는 건설재정위원회.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분만 본다면, 자, 우리 부분만 참고를 할게요. 자, 중간에, 자,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께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느냐? 자, 차혜진 위원께서 쭉 물어보십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자, 지방세 뭐 이런 게 나오네요. 자, 나오는데 차혜진 위원님이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것도 세무 이과시네요. 우리 지방세가 심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액수가 좀 많은데, 제가 지금 이걸 시어터 웨딩 프라하 세외 수입 체납 현황을 지금 계속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조사하고 있었다는 말씀이겠죠. 이게 지금 지역에 계신, 그 건물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세입자시잖아요. 예,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합니다.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15명 정도가 그분들이 실제로 연세 드셔서 노후에 노후 자금으로 연금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다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세월이 10년이 넘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체납액은 2006년부터 2012년인데 10년이 넘었는데 그분들은 임대료를 하나도 받는 게 없고 지금 자기들한테 계속 이행 강제금만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자료를 받아봤어요. 제가 민원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지금 계속 받아보니까 지금 해오신 거는 13억인가 얼마를 해오셨죠? 예, 13억입니다. 지금 13억으로 해오셨는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이행 강제금을 지금 14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체납됐다는 말이죠. 14번이나. 이행강제금의 의미를 얘기해 주시죠. 이행강제금이 뭔가. 그러니까 그 웨딩 프라하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한 거죠. 자,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자,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웨딩 프라하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한 거죠. 예식장 용도가 아닌데 용도 변경을 그렇게 해서 쓰고 있으니까 원위치 시켜라. 그 원래 용도대로 원위치 시켜라 하는데 그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행 강제금은 2006년, 8년, 9년, 11년 계속 2012년 지금 세월이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계속 그 업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일과에서도 나름대로 체납 고지서도 발송을 했고 BC카드 매출도 채권 압류를 했고 삼성카드도 압류를 했고
2013년도 들어와서 지금 시작을 많이 했거든요. 현대카드도 하고 농협도 예금 압류하고 매출 채권 추심하고 주거래 은행 예금도 추심하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실제로 우리가 보면 돈 1,000만 원, 2,000만 원에 압류를 해가지고 전기요금 같은 거 전기도 끊어버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음에 제가 받을 때는 30 몇 억이라고 받았었는데 지금 해오신 거는 13억이 많습니다. 13억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받으신 거는 지금 300만 원 받으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세무일 과장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 답변합니다. 구정질의에서 세금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세외 수입입니다. 세금의 외적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외 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저희가 그 체납 처분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진즉부터 우리가 예금 압류나 추심도 하고 다음 매출 채권 압류도 했습니다만 세외 수입은 그것이 2013년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정보도 저희가 알 수 없었고 정보를 혹시 알더라도 세외 수입 징수하는데 그 정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매출 채권도 압류하고 그 예금 강제 추심도 하고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세외 수입이 아직까지 그 지방세와 달리 체납 처분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지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하고 묻습니다. 답변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를 밟아서 용도 변경을 이행 시행을 하고 그 용도 변경이 되면 그 예식장 영업하면서 1년에 서너 번씩이라도 분납을 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이때가 2013년 11월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행정소송도 2007년도에도 행정심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2008년에도 했고 그 다음에 2009년에도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 재판도 하고 그런데 그 취소 재판을 할 때마다 우리가 다 소송을 승소를 했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건 불가의 가능한건이라 주택 재건축과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2007년에 2008년에 2009년에도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 재판을 했나 봐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그런 부분은 지금 일단 우리 구에서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지금 세외 수입이 안 들어온 데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건축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이 가장 징수가 안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세수가 들어와야만이 항상 예산이 없다,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단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하고 일단 협조를 하셔서 당연히 그래야죠. 재판하는 비용이 이쪽도 들어가고 그쪽도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 번하고 두 번하고 해서 어떤 그 안을 내고 또 우리 과에 세무과장님도 또 하시다가 자 이렇게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네요. 이행강제금 체납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06년서부터 2013년도. 자, 이거는 자 2013년도 12월 6일에 자 한 달 지나서 본 회의 때 또 구정 질문을 합니다. 뭐냐? 세금 부과에 대해 첫 번째로 차해진
그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이 물어봅니다. 관할청 공무원들한테 자 물어봅니다. 첫 번째로 세금 부과에 대한 질문 내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자, 쭉 나가다 강동구의 시어터 웨딩 프라하의 세외 수입 체납 현황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자 강동구의 시어터 웨딩 프라하 세외 수입 체납 현황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이행 강제금 14건으로 13억 5천만 13억 5,064만 2,27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이행 강제금이 징수를 하여 발생되어 소모되는 법적인 것과 강제 징수하는 집행부나 시간과 노력이 개선하다 수십억이 손실로 계상됩니다. 자, 이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네. 자, 한번 보시죠. 세금 부과에 대한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나 일정 기준을 제시하거나 해서 고민해 보자. 그리고 생업을 위해 설치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과도한 부담으로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의 개발 제한 구역 내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한시적 경감 이렇게 해달라고 자 이런 내용을 하네요. 그러면서 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지역 주민과 집행부의 세금 부과 징수 문제는 세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주민의 불편한 갈등 사항을 접수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부과 징수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자,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방세 세외 수입 부과 징수는 자, 그래서 이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합니다. 세금 부과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군은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 및 현장 중심 조사로 민원의 사전 예방 및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어 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제공,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납부 이사는 있으나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등을 적극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 등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맞춤형 체납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이 답변합니다. 초로동 소재, 시어터 웨딩프라 세액 수입, 즉 이행 강제금 체납과 징수에 관해 지역 주민과 세금 부과와 징수 문제를 주민 불편성, 자, 나오니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3억 5,400만 원을 부과해 370만 원을 징수해 370만 원만 징수했네요. 그러니까 납부를 했네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013년 현재 총 체납액은 13억 5,060만 원입니다. 자, 위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휴먼 넥서스 11억 3,800만 원에 대해 천호동 565 건물 상가에 설정된 전세권을 압류하였고 2011년 3월에 압류하였고 시어터 웨딩프라의 2억 1,600만 원에 대해 BC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의 매출 채권을 압류하여 매출억 370만 원을 추심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시어터 웨딩프라하 주거래은행의 예금을 현재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은 1세대잖아요. 예? 저는 2세대 아닙니까? 이거를 보면은 제가 속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예? 이것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고도 월세 만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옆에서 자, 웨딩홀 계약하자. 그래 놓고 20년 동안이나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막으며 예? 관할청 몰라. 우리 몰라. 어? 그냥 월세 만세 해. 응? 월세만 받으면 그만. 혹시 그랬던 분들이 옆에 계신가요?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괴로운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응? 구분 소유주들까지 이자들하고 예? 이, 이 압류된 자들하고 똑같이 예? 지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 이자들하고 언제까지 엮여가지고 예? 한번 보시죠. 이제 도시관리국장님이 또 답변을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의 한시적 경감을 시어터 웨딩홀에 시어터 웨딩 프라에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혜진 의원님은 자, 그러니까 전호동 565가 무단 용도 변경이 위반 건축물이니까 어? 너무나 많은 그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경감할 수가 있는지 그래도 우리를 예? 여러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 그거는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그 당시 때 개발 제한 구역 내 위반 건축물. 그러나
한편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호동 현대코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개발 제한 구역 이외의 건축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무단 용도 변경 상태가 지속되는 한 이행강제금을 반복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년에 2회 이내. 자, 현대코아 1, 2층은 판매시설임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 그러니까 예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그러니까 무단으로 용도 변경에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 건물주 측에서 용도 변경을 위한 신청서가 우리 구청에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누가 이런 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했을까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자, 체납된 이행강제금도 사용자가 최근 납부 의사를 밝혔으며 점유자 업체이겠네요. 이거 사용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협의 중으로 무단용도 변경이 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죠? 자, 2013년도입니다. 자, 그러면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2011년도에 그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2심에서 3심으로 가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그 주도자가 무단 용도 변경의 최근 사용자의 최근 납부 의사를 밝혔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더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세요, 그냥.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제 2015년 7월 15일입니다. 자, 58조 한번 참고를 해보죠. 김용철 위원님께서 주택 재건축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네요. 자, 쭉 질문을 하시다가 우리 주택 재건축과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부과를 하면 요구 자료를 보면 보통 압류를 한다든가 1년이 공개되면 추징을 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매년 이행이 안 될 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김용철 위원께서 다 묻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응? 시어터 웨딩 프라하 이것 5대 때부터 했지만 지금 13억 5대라는 게 한 뭐 5년 동안 아니면은 뭐 그 의미는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3억 6,430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까보다 더 늘어났네요. 그죠? 네. 좀 전에 영상보다 그 2013년도보다 당연히 늘어났겠죠. 13억 6,430만 5,970원이 압류돼 있고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왜 이것을 집행을 못하는 겁니까? 하니까 주택 재건축 과장께서 저희는 여기는 실제적으로 압류를 해보려 하니까 채권이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만 일부 조금이 있는데 그 부분만 그러면 한 푼도 현재 강제금을 집행 못했어요. 저희가 올해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1, 2층이 불법 사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용도 변경이 안 됩니까? 용도 변경이 그게 지금 판매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판매 시설이든 그래도 강동의 랜드마크 중에 한 군데잖아요. 그 정도면 아마 땅값만 해도 강동구의 1등급일 겁니다. 그런 거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지방 자체가 할 도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13억이라는 이행강제금 미납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의원들, 차혜진 의원도 그렇고, 자, 이 김용철 위원도 많이 배려하고 또 그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하네요. 좀 줄여달라는 그런 의도잖아요. 그리고 용도 변경도 필요하다면 변경이 되도록 해달라. 그러나 건축법은 건축법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종전권은 그렇게 됐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돈 받아낼 겁니까? 자, 이게 묻습니다. 본인들도 지금 거기를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 자, 우리들도 이용을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돼 있는 데를 우리가 드나드는 자체도 이것도 우리 공직이나 우리 선출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 드려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무슨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만 지금 기준보다 대폭 축소돼서 지금 앞으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자료와 함께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 사용 주체 소유자가 그 부분을 시정을 해야만이 이 부분이 불법 사용된 부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시죠. 사용 주체 소유자가 그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판매 시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지금 예식장으로 쓰는 거죠. 예식장으로 쓰는 데서 전혀 거기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유자를 일원화시켜서 그 부분을 합병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소유자가 많다 보니까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로 취업이 안 돼 버리니까 말하자면 용도 변경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과할 수밖에 없네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받아내야죠. 재산이 없으면 그분들이 다 재산을 또 도피할 수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세무, 법무, 회계 전담반 해가지고 작년도 400억을 지금 세수 환수 조치한 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유주하고 여러분 구분 소유자가 주도를 안 했어도 이 사용자 점유자 때문에 이렇게 몰아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여기에 이행강제금 자 이제 세무과장한테 묻습니다. 여기에 과징금이 이행강제금 12억 9,800하고 과태료 17억 2,820 이 두 개 중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여기 이행강제금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지금 시어터 웨딩은 그 밑에 줄에 보면 지난 연도 체납에 되어 있는 게 27억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일가는 어쨌든 세수를 징수하기도 하지만 또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세무과장 올해도 1억이 들어왔고요. 분납을 해서라도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한 건이 이렇게 금액이 있으면 저도 삼선입니다만 2006년도부터 계속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때가 옛날에 거기가 뭐냐면 이마트 그런 형식으로 거기가 마트가 있으면 대형마트 킴스클럽 나오네. 그게 있은 후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잘못되었고요. 그분들도 안 되면 세에 사는 분들은 소유주가 여러 사람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행정이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줘야 되고 징수도 해야 되지. 왜 징수를 안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잘못된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 지나면 이거 불용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대로 압류가 됐으면 그대로 연대가 계속 갑니까?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지되는 거죠. 시효가 중지되죠? 시효가 중지됐는데 압류 조금 전에 주택 재건축 과장님 보증금이 몇 푼 안 된다 이거예요. 월세로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입은 계속 생겨요. 예식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일주일이면 몇천 원에서 억대가 들어오는 그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과징할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하든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근 시 같은 그런 사례들
자, 여기는 26쪽, 27쪽. 자, 또, 자, 지금은 언제냐면, 2016년도에 7월 15일 날 또 묻습니다. 정례회. 자, 그 과태료에 대해서 또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상으로 6천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실제 징수 결정은 2억 4,800억이 2억 4,800이 왜 그렇게 결정이 됐냐면 소위 얘기해서 플라워 웨딩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인명으로는 FNENC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행 강제금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과되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행위 허가 신고를 2층, 1층 일부를 저희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별건이 2015년도에 돌발으로 발생해서 그런 거네요. 예. 그러면 그 밑에 과태료 수입은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가 실제로는 세입이 됐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반납본 예산 반납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 그러면 자, 이건 별로 없네요. 자, 자, 지금은 또 2016년 11월 23일 자, 김용철 위원께서 묻습니다. 체납 현황. 우리 프라하 웨딩이 있죠? 누구나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같이 아마 웨딩 사업이 잘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잘 되고 있나 봐요. 있었나 봐요. 여기가 지금 불법 용도로 수십억을 현재 체납하는 것도 징수를 못하고 지금 여기 보면 지방세예요. 지방세도 지금 못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문을 닫았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웨딩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십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당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 세무이익 과장이 답변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본인 명의가 아니잖아요. 체납자. 본인 명의가 아니고 지금 명의 변경해서 하는 것이 6번째예요. 상호가 바뀌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받은 것만 해도 그럼 상습적으로 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것을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알면서도 그걸 법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38 기동대가 뭘 하는 거예요? 자, 38 기동대는 세금 추징하는
국세청 그런 데입니다. 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38 기동대가 뭐라는 거예요. 재산은 내 이름으로 없대. 타 명의로 은닉한 재산이라든가 부부간에 이혼을 하되 함께 살면서 서류상 이혼하는 사람들 이런 거 징수할 수 있는 명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안 된다 그래요? 예, 가족은 예를 들어서 차용덕이 있으면 차용덕이 차로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38 기동대가 아마 활동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시의원을 통해서 자료받은 게 있는데 역으로 본위원이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간을 가지고 뻔하게 명의 변경해서 영업하는 것을 아시는데도 그것을 못 받는다 하면 국장님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주무과장님이지만 같이들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대를 가져서 이 세금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추후 제가 또 도움이 된다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뻔히 일상생활에서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한두 푼이 아닙니다. 우리 재산세하고 전부 다 하면 16억인가 체납되어 있어요. 언제죠? 여기가? 2016년도. 자, 16억인가 지금 체납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명의만 변경해서 상호 변경을 했다는 거죠. 업체명을 바꾸고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 또 김용철 위원이 묻습니다. 프라하 웨딩 주택 용도 변경에서 지금 수억이 체납돼 있죠? 자, 주택 재건축 과장이 답변합니다. 예. 옆에 좀 서주세요. 세무이익 과장님. 지금 얼마를 세금을 걷었습니까? 부과를 했냐고요? 부과는 했는데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총액이 얼마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10억 정도. 결손 처리한 것까지 하면 결손은 아직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금년에 얼마가 징수됐어요?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뭐합니까? 이름만 변경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받을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임차인 용도 변경을 일부는 용도에 맞게끔 전환을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해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이 지금 거기가 예식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생주택이지 않습니까? 예, 근생을 예식장으로 쓸 수가 없습니까? 용도가? 용도가 원래 거기가 판매시설입니다. 판매시설인데 예식장 홀로 식당으로 쓸 수 없느냐고요. 예,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 없으면 아예 거기에 대해 폐설을 하든가 과태료만 날리고 이름만 바꿔서 세금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세금 받는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전에는 임차인이나 원래 소유자한테 부과할 수 있도록 임차인한테 했었는데 지금은 각각 구분 소유자한테 부과해서 거기에 따라서 체납했을 때는 압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상의를 했잖아요. 그럼 얼마가 징수가 됐는지는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업체는 불이익을 당해서 문을 닫는 것이고 비윤리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는 살아남는다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롭지가 않잖아요. 그럼 지금은 구분사유자한테 물린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주가 여러 사람 있잖아요. 예, 30명 이상 됩니다. 예? 30명이 넘습니다. 주주가 30명이 넘다 그럽니다, 지금. 30명이라는 자체가 세금 회피하려고 하는 목록이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걸 다 징수할 수 있어요? 지금 소송 결과에 따라 그쪽에서는 저희가 소송하는 것하고 지금 구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지방소득세
주인 대표자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거기에 대해 추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택 재건축 과장님 얘기 들었죠? 구분 소유주인데 추징할 수 있으면 업무 협력이 안 됐습니까? 구분 소유가 돼 있으면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거는 대표자 이름이 바뀌어도 구분 소유주인데 추징할 수 있는 거죠. 왜 안 돼요? 지방세인데. 지방세를 왜 추징을 못 합니까? 구분 소유. 지속적으로 지금 체납이 되어 온단 말이에요. 38 기동대가 할 때 서로 협약이 안 되면 돈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가 있죠. 구분 소유주한테는 세무의 과장이 답변합니다. 구분 소유자한테는 지금 현재 프라 같은 경우 2013년도 체납자입니다. 그게 1,100만 원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으로 아니 지속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금 6년 7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올 연말까지 매출 채권을 압류해서 받아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받을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회피할 수 있는 지주를 30명, 20명을 해서 주주를 말하는 겁니다. 할 때는 그런 걸 묵인하지 않으면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강동구 안에 강동구가 정말 거기서 예식을 하고 저희들도 자주 방문을 합니다만 정말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 그런 게 묵인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로운 세법을 위해서라도 업무 협약이 돼서 좀 받는데 38 기동대에 움직이는데 진짜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라 같은 경우 매출 채권을 압류해서 연말까지 강하게 받아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해도 너무 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질의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진짜 감사 청구를 해서라도 따져야 될 문제예요. 우리 세무이익 과장님 좀 열과 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10쪽, 12쪽, 33쪽. 다음 천호동에 위치한 시어터 웨딩 프라하는 자 이렇게 해서 위원장께서 이제 정리 발언을 합니다. 마지막에 다음 천호동에 위치한 시어터 웨딩 프라하는 불법 용도 변경 상태이고 또한 수십억 세금이 체납된 상태이고 6자의 명의 변경 등으로 상호 업체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명의 변경으로 지방세 납부도 회피하고 있는데 이런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에게 각종 인허가 처리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검토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2017년도 2월 7일입니다. 2017년도 2월 7일 240회 5조 6조 자, 또 김용철 위원이 붙으면 누락 세원에 대해서 탈루 뭐 이렇게 나오네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이과도 적용이 됩니다만 소위 말하면 허가의 미납세액입니다. 시어터 플라워 엄연하게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10억 이상을 고의로 결손 처리를 해 나가요. 그래서 386 기동대가 다 발동을 하던 간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결손을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게 그래서 세무일과나 세무이과나 또 재무과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주택 재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서로 통합을 해서 이 세액을 어떻게 징수를 하는 건지 아무리 기동대라 하지만 자동차 이런 영치하고 하는 것은 세금 해야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수억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재산의 큰 과오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세목을 추징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주무 과장님이니까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전년도부터 몇 년째를 한 6, 7년 지금 되는 거죠. 그거는 묵인하는 거죠. 결손 처리하는 것은 세목별 잘 보셔가지고 386 기동대라는 것은 통합해서 해야 되는 지금 모든 시스템은 통합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거기를 우리 행정으로 봐주려고 하는 건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어떠한 조치를 의회에서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손 처리의 문제점이 부득이하게 결손 처리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영업장이 법망을 피해가는 그 결손 처리는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무과장님. 아, 이건 다른 거네요. 자, 예, 10일. 자, 이제는 2017년 12월 5일입니다. 정례회입니다. 248회. 31, 32쪽. 자, 박재은 위원께서 건축과장을 호명합니다. 자, 저희가 매년 박재은 위원이 6천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매년 6천만 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이것을 빼려고 했더니 왜냐하면 11월 17일에 강동역 시어터 웨딩 프라하 1층에 그것이 시정을 했어요. 그게 한 31명에 한 5,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원래 이번에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 거기 사실은 사업성이 좀 악화돼 가지고 시정을 했습니다. 안 쓰는 것으로. 그쪽 라인을 다 폐쇄해서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6천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빼려고 했더니 이미 예산서가 제출이 돼서 빼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답변이 나옵니다. 이때는 또 시정을 했다고 나오네. 이거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2020년 6월 18일에입니다. 19, 20초.
최고 많이 미납한 액수가 세무과에서 미수납에 자 미납한 액수가 얼마 정도 양평호 위원이 묻습니다. 최고 많이 미납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최고 많이 세무관리과장이 답변합니다. 최고 많이 미납한 액수는 시어터 웨딩홀에 이행 강제금 미납액이 있는데 그게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2020년에 2억입니다. 또 몇 층입니까? 거기 지하층부터 1, 2층이 전부 다 건축 이행 강제금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하층에 황제 무슨 자, 이 뭐 궁을 얘기하는 거네요, 이거.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금 쓰고 있다? 예. 그런 데는 나중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실제 사용자하고 실제 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바지사장 비슷하게 무재산자가 이름을 등록해 놓고 못 쓰고 사실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 앞으로는 매출이 발생이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답답합니다. 세무과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추징하려고 애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많이 되다 보니까 벌써 270억 정도 이렇게 된 세수인데 우리 국민들한테 써야 될 예산인데 이건 총세수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정말 끔찍했습니다. 예? 저는 2세대고 여러분은 1세대입니다. 20년 동안 뭐를 하셨습니까 대체? 예? 여러분 그냥 월세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상속인입니다. 여러분은 피상속인이 되실 거잖아요. 예? 여러분 능력 좋고 잘 사시고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속인들이 능력과 음? 자 상속을 해줬을 때 대대손손 잘 살고 행복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불법 무단 용도 변경의 위반 건축물 이거 하시고 싶으세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보셨죠? 바지 사장 어? 뭐 그런 얘기하면서 실제 사용자하고 명의가 다르다. 예? 자 여러분 이런 거 체크 안 하세요? 예? 여러분 기생충도 사람 몸에 들어오면 빼내기가 힘듭니다. 독한 약을 먹어서 예? 그것을 빼내야 되죠. 그러나 기생충은 약이라도 먹어서 빼내지만 이 사람의 이 독버섯은 예? 무단 용도 변경 위반 건축 이거 어떻게 빼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관할청이 자 모른다. 어? 우리 이거 몰라. 어? 저 사람들은 우리 이거 모를 거야. 알기는 뭘 몰라요. 예?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마다 예? 상호로 변경하고 예? 계속 수십억이 연체되고 예? 그리고 또 뭐죠? 바지 사장. 어? 자,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6번인가 7번인가 법인명도 바꾼다는 것도 알고요.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답답함에 대해서 저는 자,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이렇게 서로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의 준공 이후 20년 동안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었던 사람들 여러분한테 달콤한 말 속삭이고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좋은 말만 하고 이런 계약하자 저런 계약하자 했었던 사람들 다 돌아보고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인한테 정상 건축물 물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관할청에 똑같은 자들로 임차인 업체들하고 똑같은 자들로 취급받고
범법자들 취급받아야 되겠습니까? 제발 좀 화 좀 내시고 좀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깨우쳐야 되느냐? 저는 기독교지만 자, 국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진울. 진울이 누구죠? 진울 선사라고. 자, 고려 시대 때 선정과 교정을 통합한 그런 승려가 있습니다. 진울의 정예쌍수, 도노점수 이거 아시죠? 도는 번개돈자입니다. 오는 각성하다 오, 점점 수영한다. 그러니까 번개처럼 자, 도노점수의 뜻은 자, 도노점수의 뜻은 뭐냐면 진울 선사가 얘기한 것은 도노점수, 번개처럼 깨닫고 점점점 수행해 가자. 한마디로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무지하고 밥벌이에 찌들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 성찰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년이나 흘렀습니다. 우리는 바를 정으로 돌아가서 단번에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뭐 좋은 수 있나? 뭐 특별한 거 있나? 없어요. 특별한 거 있다면은 그자가 사기꾼입니다. 예? 제가 무엇을 어떤 자료를 더 보여드리고 어떤 뭐 자료와 정보를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와 정보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들 여러분은 2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무슨 자료와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까? 제가 무슨 자료와 정보를 보여드린들 외면할 거잖아요. 외면하잖아요. 회피하고. 따뜻한 아랫목에 방 안에서 어? 그냥 나 잘 살아. 나 이거 없어도 돼.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상속인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잘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 뭐 잘 살 수 있다?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상 건축물의 판매 시설 그렇게 해서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냥 방치하셨잖아요. 20년 동안. 모를 거야 이거. 관할청이 이건 몰라. 뭐 월세 받으면 그만이야. 거기서 이제 좀 탈피하시라고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제발. 예? 제가 다 보여드렸죠? 정보. 여러분 옆에서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한테 달콤한 말, 어? 뭐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런 계약하자, 이런 저런 계약하자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점검하고 자료와 사실로서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발 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자, 이 박완서님의 또 작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현대코아는 나목일까요? 아니 현대코아는 고목일까요? 그것은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월세 좋아요. 월세 좋아요. 월세 하고 싶어요. 아우 상관없어요. 위반 건축. 자, 남들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끝없는 열정과 한 사람이라도 깨우친다면 현대코아는 남옥일 겁니다. 남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추웠던 지난 20 년의 겨울은 추웠지만 올해 겨울은 따뜻했네. 그의 겨울은 따뜻할까요? 그의 겨울은 따뜻할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 각자 내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상 계속 올릴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뼈저린 각성만이 현대코아를 개선하고 상속인들한테 또 자신이 원하는 임차인이나 매매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솔루션, 현대코아의 솔루션, 현대코아의 답은 뭐다? 정상 건축물의 판매 시설로 회귀하는 거. 그것은 건축행정의 관할청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렇게 개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